자, 음, 자, 숙제를 다 했니? 소윤이 숙제가 있어? 책 다 읽었어? 저요? 책 다 읽었냐고, 소윤이. 아가씨, 안 들려, 안 들려, 소윤이. 다 못 읽었어요. 몇 페이지 읽었어? 한 60페이지? 그리고 그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아니요? 한자는 다 외웠어? 네. 음, 외운 거 보내주고. 윤주는 책 다 읽었어? 네. 그리고 문장 쓰기, 문단 쓰기는? 세 문단 썼어요. 한자는? 외웠어요. 자, 그러면 법적 상식 퀴즈 한번 봅시다. 자, 소윤이 첫 번째 거. 어, 1번.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야, 법의 목적. 1번이요? 음, 법이 추구하는 근본 사명을 법의 인용? 응? 법의 목적이 뭐라고? 법이 추구하는 근본 사명을 법의 인용? 아니, 법의 목적. 그건 뭐 보기에 법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고. 윤주, 법의 목적이 뭐야?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려고. 아니요, 그걸 전체 목적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법의 목적은 사회의 질서 유지예요. 사회의 질서 유지. 그다음에 자, 두 번째, 헌법은 어떤 법입니까? 소윤이. 헌법은 어떤 법이야?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국가의 보장하고 기본법만 알면 돼. 국가의 기본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윤주. 민법과 형법의 차이. 민법이 형법이고 사법이 그 뭐였지? 모르겠어요. 민법이 사법이고 형법은 공법이죠. 민법과 형법의 차이가 뭔지 몰라요? 음, 네. 소윤이, 민법과 형법의 차이가 뭐지? 몰라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법이고 형법은 범죄와의 처벌이에요. 개인과 국가의 차이죠. 형법은 국가에서 처벌을 해요. 잘못하면. 개인은 민법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번에 준준. 계약의 성립 요소는 뭡니까? 승낙을 해야 돼요. 네, 합의, 대가, 법적 요건 이렇게 합의. 자, 소연이 판례가 무슨 뜻이에요? 판례, 판례, 판례가 뭐죠?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 법원의 판결 기록이 판례입니다. 법원의 판결 기록. 오케이. 윤준. 법원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법원의 종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거는 이제 구분이고 두 종류. 이 법원의 종류. 그러니까 개인이 법적인 그 서비스를 받는 일반 법원이 있고 행정 소송할 때 행정 법원이 있어요. 일반 법원과 행정 법원이죠. 자, 그다음에 소윤이 범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범죄. 범죄는 형법과 같이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음, 바로 법을 위반한 행위. 우리가 말한 게 이거야.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윤준.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뭡니까? 공정하게 거래하라고요.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 경쟁을促진한다. 오케이. 그러면 소윤이 국선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국선 변- 국선 변호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국가가 제공하는 변호사. 국가가 제공하는 변호사가 바로 어, 예, 국선 변호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상속의 방식이 무엇이 있나요? 윤준. 상속의 네? 방 상속의 방식은 무엇이 있나요? 유산세랑 상속세? 상속의 방식. 해 말고 방식. 어떻게 어, 상속을 받을 수 있죠? 그, 막 죽을 때 사람이 막 유언을 남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유언하고 또 유언, 유언하고 그 법에 따른, 그렇죠. 유언과 법정 상속, 유언 상속 두 종류입니다. 소연이 소송 절차의 기본 단계는 소송 절차의 기본 단계 무엇일까? 소장 접수 또는 경찰 조사? 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을 그리고 그걸 송달합니다. 보냅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변론하죠. 예, 맞아요. 너가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윤준, 저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 모르겠어요. 소윤이 알아? 지적재산권의 종류? 어, 특허권, 실효신, 안건, 상표권, 디자인권. 음. 그게 바로 저작권과 특허권이야. 저작권, 특허권. 오케이. 윤준, 정보 공개 원칙은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소윤이 알아? 정보 공개 원칙. 어, 정, 정보 공개 원칙은 음, 생산,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 음. 그렇죠. 공개 원칙과 비공개 사유. 비공개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자, 윤준, 성범죄 예시로 무엇이 있나요? 성범죄 예시. 두 종류가 있죠. 성범죄, 모르겠어요. 소위 말하는 성범죄 예. 저요? 성범죄 예시가 무엇이 있죠? 간과, 강간과
뭘가? 그 뭘강? 성폭력과 성추행이 있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예. 그럼 윤준, 범죄 시효란 무엇인가요? 범죄 시효. 어, 모르겠어요. 소윤이, 범죄 시효가 뭐였죠? 범죄 시효는 무엇인가요? 범죄 시효는 범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일정 기간이 오케이, 지나면 맞아요. 법적 소멸되는 책임기관. 제도를 법적 책임기관. 말합니다. 네, 법적 책임기관. 그다음에 불법 행위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 불법 행위 책임 누구에게 있나요? 자, 윤준, 불법 행위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 행위자, 행위자, 행위자.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비밀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저예요? 음, 윤. 영업비밀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어,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방지 침해 당했을 때 법적 보호 제공. 비밀의 유지와 보호입니다. 비밀의 유지와 보호. 네. 윤준, 소비자보호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비자가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는 거. 소비자의 권리 보호, 권리 보호다 그래요. 그걸. 자, 장애인 19번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무엇을 규정하나요? 소윤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장애인의 인권을 차별금지. 보호하며 차별을 오케이, 오케이. 받은 됐어. 장애인 차별금지. 위헌 법률 심판이란 무엇인가요? 위헌 법률 심판. 뭘까요? 위헌 법률 심판. 윤준. 모르겠어요. 위헌 법률 심판이란 자, 헌법. 헌법에 대한 법률 심사예요. 헌법 법률 심사. 오케이. 좀 내용이 좀 어렵죠? 네, 우리가 이제 법 그리고 이 법은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재미있는 법 이야기 좀 천천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이 보는 건데, 청소년,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법, 법이 어떤 건지 전체 개념을 좀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변호사나 판사 될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건 되게 한국적으로 좀 알아둬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이익도 당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음, 법무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소양,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법에 대해서, 법, 법에 대해서, 잠깐만요.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법인지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높은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것을 권력 분립 또는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기관은 국회이고 국회의원들은 이곳에서 법률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최고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법원으로 법관들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법에 속하는 것은 헌법, 법률, 명령인데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에 학교는 학생들의 협동심을 높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협동심을 높이다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해 바로 법률이 필요합니다. 법률에서 모든 학교는 반드시 연 1회 체육대회를 연다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협동심을 체육대회로 구체화시켰네요. 그럼 이제 법률에서 말하는 체육대회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명령해 보니 체육대회는 4개 이상의 운동 경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체육대회는 7시간 이내로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법률로부터 만든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입장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이 명령입니다. 정리해보면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중시하는 목적이나 가치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법률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명령에서는 법률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응하는 지방의회, 정부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경기도를 사례로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국회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로 잠깐 여기 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요 기본이죠. 그러면 이거 알고 있었죠? 여기 이제 우리가 헌법 국민의 기본법이 기본법 제일 상위의 법이죠. 요 이제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서 이제 중앙이 있고 그래서 헌법은 법을 뭐예요? 만드는 곳이야. 법을 만드는 곳, 그죠? 이게 국회. 국민의 대표가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 거야? 국민이 만드는 거야. 국민이. 그러니까 대신 국회의원이 대표해서 하지만 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헌법. 예, 그래서 이게 국민이 가장 높은 거야. 국민 헌법. 그리고 행정은 뭐냐? 이 법을 집행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행정. 이 법을 명령을 내려서 집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죠. 사법은 뭐냐면 이 법을 재판하는 거야.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했니 잘못했니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도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 자체 재판이 아니라 헌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이번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그런 거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헌법 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기준으로 그 법을 어겼는가 또는 어기지 않았는가 뭐 이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입법, 행정, 사법. 그죠?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인 거 기억해 두고. 그리고 이제 중앙이 이래. 중앙이 이러면 이제 지방은 지방의회, 국회 같은 곳이야. 지방자치단체, 이건 정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기도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법인 경기도 조례를 제정합니다. 또 경기도에는 정부의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경기도청이 있습니다. 경기도청의 최고권자가 바로 경기도지사이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을 제정합니다. 경기도 규칙은 경기도 내에서만 영향력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총 5가지 법이 언급되었는데요. 이들의 위계 서열이 어떨지 짐작이 되나요? 서열 1위는 바로 헌법입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법률, 명령, 조례,
마지막 순위가 바로 규칙입니다. 5가지 법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우리나라 법 서열 1위는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을 크게 보면 헌법의 배경과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전문,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 그리고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 서열 2위는 바로 법률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의해 제정됩니다. 민법, 형법이 바로 법률에 해당합니다. 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법률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 서열 3위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에서 만드는 법으로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며 이 외에도 국무총리령, 각부 장관령이 있습니다. 상위법인 헌법,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은 명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 서열 4위는 조례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방법규입니다. 상위법에 해당하는 헌법, 법률, 명령에 어긋나는 내용은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 서열 가장 마지막은 규칙입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방법규입니다. 상위법에 해당하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에 어긋나는 내용은 규칙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다음과 같이 위계 서열을 띠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법,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위법이라고 하며 상위법으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하위법으로 갈수록 구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위법은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이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의 기초, 법의 기본이 뭔지를 우리가 좀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책에 있는 어, 재미있는 법 이야기, 그죠? 그래서 법이 필요해요. 자, 이제 이 첫 번째 장은 왜 우리가 법이 필요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법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2명이 안 들어와서 많이는 못 하는데 이제 법 이야기 보면 이 법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전체 줄거리 보면 왜 법이 필요한지, 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법은 언제부터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법 8조법, 법과 도덕의 차이가 무엇인지, 법은 성문법, 불문법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리고 법은 공법, 사법, 사회법,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했죠. 우리 배웠죠? 법은 누가 만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필요한 데는 먼저 우리 14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뭐예요? 사람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 공동체.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국가라고 형태를 띠고 있는 여기에는 뭐예요?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 그래서 규범이 필요하죠. 규범. 그래서 사람은 서로 다툼과 갈등이 생기니까 규범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그 기준이 규범이다. 규범. 그죠? 그래서 규범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법이 없는 세상은 되게 혼란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규범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규칙, 약속, 전통, 그리고 윤리, 도덕, 법, 이 전부 다 규범이에요. 규범. 그죠? 우리는 규범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칙이고 국가에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도 모든 국민이 질서 있게 생활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교칙이, 가훈이 또 국가에는 질서가 있죠. 그러면 이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라 그래. 그러면 이제 약자는 살 수가 없죠. 그죠? 무법천지가 되면. 그래서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법은 정의를 실현해서 공평하게 하는 거죠. 이게 법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법이 언제 생겼을까? 그죠? 우리나라의 법, 읽어봤죠? 우리나라 최초 법은 뭐래요? 고조선의 8조법, 8조법. 근데 8개인데, 지금은 3개밖에 안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어, 매우 엄격히 살인을 저지르면 똑같이 그 사람 목숨을 빼앗고, 물건을 훔치면 손해를 물게 했고, 그죠? 아주 엄격하게, 법을 했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8조법이 있었다면, 고려시대는 율법 71개조가 생겼죠. 그죠? 71개조.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성종의 경국대전, 네. 그리고 조선 말에는 뭐 최초의 법인 헌법인 홍법 14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8조법, 율법 71조, 경국대전, 홍법 14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리고 이 법이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른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것은 로마가 이제 긴 세월 동안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래서 그 제국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됐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제 의견에 맞지 않아서 로마 시민들을 다스리는 시민법이 생겼어요. 하지만 시민법으로 여러 민족을 통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로마는 만민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만민법. 그래서 만민법은 뭐야? 말에는 법은 만민, 모든 민족에게 공통으로 적용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만민법이에요.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만민법은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민법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1세가 만든 로마법 대전으로 만들었어요. 그 나라마다 이제 법을 판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영미계, 영국과 미국계에는 뭐요? 영미계 법과 대륙법이 있어요. 대륙법. 그래서 영국에는 사건의 발생 후 재판을 거쳐 내린 판결을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에는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이전에 재판에 나온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요. 이것이 영미법. 그러니까 어떤 법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재판할 때마다 그 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영미법계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영국으로 독립됐기 때문에 영미법계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사한 그런 영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법계가 있어요. 대륙법. 이 대륙법은 이제 법이 다 결정돼 있어요. 결정돼서 그 결정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우리나라 최초의 법 뭐라 그랬어요? 8조법. 그죠? 8조법. 그래서 8조법은 이제 8개인데 세 가지만 남아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한다.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 주인집에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게 만약에 풀려나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게 바로 8조법, 8조법. 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꼭 이거 다음 주까지 다 읽어와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자, 숙제. 숙제 이제 뭐 여기 법 이거는 이제 여러분 내가 올려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독서 퀴즈 미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네, 올려줄게요. 그리고 숙제, 다음 주 숙제도 이렇게 다 읽어오고, 이렇게 한자도 여러분들이 꼭 써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친구가 못 들어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한자는, 보내줄게요. 한자 다 외운 거 나한테 보내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